네, 좋습니다.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회계 감사 끝나고 재무제표 나오기 바로 전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후속 사건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후속 사건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대차대조표 기준일 다음 날부터요. 재무제표가 이제 발행되거나 발행 가능하게 되는 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거래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특정 시점, 대차대조표 기준일의 상황을 보여줘야 하는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점의 재무 상태를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주 다른 그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평가해야 하는 거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인식 대상 후속 사건이죠. 이건 그러니까 기준일 시점에 이미 뭔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이미 존재했던 그 조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시작된 소송이 있었는데 해넘어가서 얼마에 합의될지 뭐 이런 게 정해지는 경우죠. 아, 그러니까 이미 싹이 보였던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연말 시점의 추정치를 이제 확증해주거나 아니 수정하게 만드는 정보니까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재무제표의 그 영향을 인식, 즉 숫자를 수정해야 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연말에 이미 좀 불안했던 고객이 연초에 파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맞아요. 그 고객의 재무 상태라는 조건은 이미 연말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게 기준일에 이미 존재했던 조건이라는 게 사실 판단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무에서는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는 그 조건의 존재 시점을 판단하는 게 약간 회색지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회계사나 회사 간의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고요. 간단해 보여도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죠? 미인식 대상 후속 사건. 이건 기준일에는 없던 일이 새로 생기는 거. 네, 맞습니다. 대차대조표 기준일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 연도 마감 후에 갑자기 불이 나서 공장이 타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대규모 회사채를 새로 발행하기로 결정한다거나 혹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로 발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연도 마감 후에 원인이 생긴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정보죠. 그러니까 연말 시점의 재무 상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 이후의 새로운 사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작년 재무제표의 숫자를 직접 수정하진 않습니다. 기준일의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공장이 불탔다거나 하면 엄청 큰 일인데 이걸 그냥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한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네, 물론이죠. 숫자를 직접 바꾸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보 이용자인 당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미인식 대상 사건들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이라던가 이게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추정치 같은 것들을요. 아, 숫자는 안 바꿔도 주석으로 다 알려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후속 사건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기간이 있을 텐데요. 네, 그 평가 기간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회사가 SEC 제출 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좀 달라요. SEC 제출 기업이면요? SEC 제출 기업은 재무제표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날, 그러니까 널리 배포되는 그날까지 평가를 해야 하고요. 그 외기업들은요? 그 외기업들은 재무제표가 내부적으로 모든 승인을 거쳐서 발행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검토 끝나고 이제 배포해도 된다 하는 시점이죠. 아, 기준이 다르군요. 네, 특히 SEC 비제출 기업은 이 평가 기준일, 즉 언제까지 후속 사건을 검토했다는 날짜를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프렌즈 오브 파이도 사례 잠깐 짚어볼까요? SEC 제출 기업이고 12월 31일 결산법인. 네, 좋습니다. 첫째, 작년에 시작된 소송이 올해 2월 초에 60만 달러 지급으로 합의됐어요. 원래는 한 72만 5천 달러 부채로 잡아놨었고요. 이건 소송 원인 자체는 작년에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인식 대상이죠. 부채 금액을 이제 60만 달러로 수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3월 초에 다른 회사를 15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했어요. 실제 인수는 9월 예정이고요. 이건 기준일 이후에 새로 결정된 사안이니까 미인식 대상이겠네요. 물론 중요하니까 주석 공시는 필요하고요. 세 번째, 1월에 어떤 고객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고객이 연말에도 이미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대요. 아, 연말에 이미 상태가 안 좋았다는 추가 정보니까 이건 인식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에 채권 회수 가능성을 다시 평가해서 손실 처리를 더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다른 고객인데요. 평소엔 돈 잘 갚던 곳인데 2월에 홍수 피해로 갑자기 폐업했어요. 연말에 받아야 할 돈이 좀 있었고요. 이건 좀 다르죠. 결정적인 원인이 된 홍수가 연도 마감 후에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미인식 대상입니다. 물론 그 미수금이 중요하다면 공시할 수는 있겠지만 작년 재무제표 숫자를 이걸로 바꾸지는 않아요. 결국 핵심 질문은 그 사건의 근본적인 조건이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존재했는가? 이거군요. 이걸 계속 물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회계 연도가 끝났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네요. 최종 보고서가 딱 나오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 후속 사건들이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또 당신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뭔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혹은 공시해야 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중요한 후속 사건을 정말 재무제표 발행 마감일 직전에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마감일에 쫓기는 그 재무팀이나 감사인에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압박감을 줄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